북쪽이 남한에 대한 점령 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안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잘 듣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 끝나는 대로 우리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 또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몇 분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 보통 하던 식대로 간단히 그 이름하고 단체만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우리 먼저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자 목사입니다. 그냥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여성국 총연합회 회장 서채숙입니다. 여성 총회장님 서채숙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소개할 분. 평화군 평화경찰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등학교. 네, 저는 좀 인사 말씀드리기가 좀 명이 않습니다. 저 해병대에서 역할을 합니다만 해병대 전체를 이끌지 못해서 아주 그냥 송구스럽고 우리 전 여기 와도 좀 부자유스럽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해병대가 좀 합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곱 해병대 남정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서 소설을 쓰겠습니다. 네, 네, 고다음. 지금 역시 주인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네, 예, 경찰 대표 성결입니다. 네, 저기요, 본바다입니다. 일반만파 부회장. 네, 이승만 부회장님. 김성덕 유튜브입니다. 네, 대령합 회장입니다. 네, 잘 이루어진 대영연합회 이치훈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사관 복동재장 이윤원입니다. 네, 박윤호 회장님. 네, 이윤원님. 이보단체 강사 유현철입니다. 네, 김현철 우리 감사님. 네, 그 다음에 네, 뒤에. 정지호 예비역군 대령입니다. 네, 정대령님. 시장민 중앙협의회 노하우입니다. 네, 노 회장님. 6428기 안병일입니다. 네, 안 회장님. 우리 권 회장님. ROTC 애국동지에 저희 회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연대 같이 나왔고 오늘 한번 오라에도 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ROTC 애국동지회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 전임 회장이고요. 또 안보단체 공동대표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주 뵙겠습니다. 뵙고 있고요. 2년 동안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이동호 박사님의 강의를 경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제대로 어제 내가 보냈는데 아마 김수열 회장님이 지금 재판이 지금 오후 재판이 속개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강연 본부를 미리 보내야 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김수열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주사파들이 지금 전국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젠가요 유근임 주필이 본인 칼럼에 이런 걸 썼습니다. 금년 5월 가을에 주사파들의 촛불 난동이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나가라는 그런 겁니다.
주필이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의 명칼럼을 쓰시는 분이고 또 조선일보 주필까지 지내셨던 대표적 언론인이신데 그분도 젊은 시절 서울대학교 정치학교 시절에 좌파를 경험했던 분이고 그래서 자익활동인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금년도 주사파들의 촛불 난동이 다시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복 전략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당하고 그리고 광우병 때 당하고 이선희 효순이 때 당하고 그래서 당에서 결국은 지난번 거의 뭐 저희가 꼼짝없이 해서 문재인 정권에 넘어가서 지난 5년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어떤 전략인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좀 아셔야 되는데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알아야 지금 현재 이 혁명 전략과 전술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주사파가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이 지금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똑같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이거를 NL 영어로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그 다음에 민중민주주의 NLPDR People Democratic Revolution 그래서 민족해방 요즘은 people 빼버리고 인민이라는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거부감이 있다 해서 인민 빼버리고 people 빼버리고 Democratic Revolution 이렇게 해서 NLDR입니다. NLDR. 과거에는 NLPDR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예를 들면 NL이 PD 하는 소리가 다가 이게 앞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민족해방파.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민족해방파입니다. 흔히 주사파들의 혁명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D라는 그룹들은 우리는 지금 미국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 바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를 가자는 주장입니다. 뭐 좀 과격하긴 한데 그래서 이 두 파가 공산주의 내에서 대립해 왔습니다. 지금 민노총은 NL파들이 그러니까 이 주사파의 이건 북한에서 1980년도 제 6차 당대회 때 이미 정식화한 거예요. 1980년도 정식화한 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혁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혁명의 전략이나 혁명이 끝나야 그 전략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두 단계입니다. 남한혁명을 이루어지고 남한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북한과 연방대통령을 통해서 최종적 공산주의화를 간다. 이게 두 단계 혁명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의 그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전 조선의 주체 사상화 김일성 수령의 사상으로 주체 사상화하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것들이 그려요. 이것을 그래서 NLPD라고 이 혁명론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혁명의 성격, 대상 그 다음에 적은 누구냐, 주력은 누구냐, 보조동력 누구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알기 쉬운 것부터 보라면 이 혁명론에 들어가면 3대 혁명 투쟁 과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북한의 혁명론의 인식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다, 미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민노총이 이번 8월 13일 날 대규모 집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내걸었습니다. 그 내건 게 뭐냐면 그리고 민노총의 가장 강력한 게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나 현대조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노조가 금속노조거든요. 우리나라의 민노총이 가장 주력이죠.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고 거기에 강령에 보면 미제국주의로부터 우리는 강점당하고 있다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몇 번 그 내용을 강점도 하고 아침 방송에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금속노조 강령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북한이 정치화한 건데 현재 미국이 식민지다. 그러니까 미국이 식민지니까 미국을 몰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미국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한미군부터 내보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반미 투쟁에 집결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세상을, 불평등 세상을 극복하자. 어디로 가자요? 그래서 사유재산 전부 없애고 재산을 전부 국가 소유로 하는 공산주의로 가자.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위해서 세 가지 투쟁이 있다. 하나는 자주투쟁. 자주란 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산주의 명의로 하면 반미 자주화 투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주라 해놓고 사실은 반미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통일입니다.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것은 반보수,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좌파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요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 투쟁, 그 다음에 통일투쟁, 연방제 투쟁, 이것을 이 혁명을 위한 3대 투쟁 과제라고. 그래서 얘들은, 주사파들은 공식적으로 자주민주 통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그 민노총이나 뭐 그 다음에 그 주사파들 사이트 들어가 보시죠. 주사파가 아니면 자주민주 통일 외침 그거 다 주사파입니다. 그 전에 그 주사파가 1984년도에 그 한국에 그 공식적으로 학생운동이 뜨기 시작. 그 전에는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주사파들 하면서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자주민주 통일 3대 투쟁 과제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민주화 투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보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민주화는 두 가지 민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수가 통치하자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people 다수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다수가 결국은 정권을 잡잖아요. 투표를 통해서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하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얘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뭐냐면 북한도 다수가 통치하는데 다수결로 다수의 뜻을 당이 수령하니까요. 애초에 걔들도 선거를 하잖아요. 90% 100%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통치하는데 하나의 사상만이야. 그래서 그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랑 결합한 것은 뭐 예를 들면 국가의 그 정부의 권력은 제한돼야 된다. 그 다음에 1인 1투표제로 한다. 그 다음에 복수정당을 한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전체주의는 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중국도 지금 공산당 하나밖에 없고요. 북한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그래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전체주의형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왜 굳이 자유를 빼려고 할까요? 지금 문재인이나 주사파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 자기들 속내를 알면 반대할까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에 숨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산당 주사파들 영어 전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어떤 민주화 투쟁을 했냐? 인민민주주의와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날 발전한 건 자유민주주의 덕분입니다. 제3국권이 확립되고 자유를, 그러니까 1948년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 연설을 보면 새로 수립되는 정부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게 자유민주주의 탄생입니다. 반만 년 이래 이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나라, 자유의 공화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북쪽에는 뭐가? 인민민주주의가.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주사파들은 자기들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데 그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걔들이 민주화 투쟁을 물어봐야 돼. 넌 어떤 민주주의를 원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미 자주화 투쟁은 이게 지금 북한이 혁명론에 정식화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북한 문건에요.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
이번에 개설을 하고 있죠. 주한미군 철폐. 그 다음에 한미동맹 폐지. 그러니까 미국을 전부 우리 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미국 사이를 이간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왜 할까요?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우선 평화협정 하면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엔 사령부가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는 규모는 3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뭐 이렇게 군대 나온 분들 다 군대 육군 상관한테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OTC 출신도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유엔 사령부 4명 안 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지금 유엔 사령부 관할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가 유엔 사령부를 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엔 사령부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유엔의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유엔사가 전쟁을 수행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유엔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요. 유엔이 다시 한국 전쟁에 참여하려면 유엔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지만 소련이나 그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 한 유엔 결의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개입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미국에 아시지만 미국에서 지금 우리 이 한반도까지 거의 10,000km입니다. 직선 거리로 10,000km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들, 전략 자산들, 예를 들어 항공모함, 전투기, 그 다음에 군수품들을 다 일본에 갖다 놨어요. 지금 유엔사의 지금 후방 보급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유엔사 해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순간 한국에서 내전이 예를 들면 북한과 대한민국이 붙어도 유엔이 개입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재인을 저거는 그 주사파에 조종받은 놈이지 절대 대통령을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평화협정 실현이 북한의 문건에 나와 있는 주장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미협정 폐기,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 이것도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반대 이게 다. 그 다음에 뭐 또 미군에 의한 6.25 당시 양면학생 책임 규명 전부 뭡니까? 미국으로 몰아야 되죠. 그리고 이 전략 전술에 따르면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총집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선희 효순이 사건도 아시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그 중국에 예를 들면 우리 먹는 음식 가지고 과거에 장난 많이 쳤잖아요. 중국에 뭐 그 뭡니까 그 물고기의 그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안에 뭐 납도 넣고 뭐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넣어서 우리 그 뭡니까 심각하게 우리의 그 수입물에 우리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중 시위한 거 보셨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과 관련해서는 뭐 조그만 사람이 있어도 전부 미국 가서 난립니다. 왜요? 이 전략 때문에. 모든 초점을 반미에 맞춰라. 그래서 미군이 뭐 조금 술 먹고 난동할 수 있죠. 미군이라고 뭐 거기에 뭐 다 거기에 다 젊은 애들인데 술 먹고 난동 버리면 주한미군이 뭐 우리 국민을 어떻게 했다는데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다 반미 자정 투쟁 여기에 총 집결하라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파쇼 민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지금 국가보안 사실 사문화됐습니다. 있어도 사실은 지금 국가보안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러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친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알고 있다는 걸. 수사기관이 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군대에 있을 때 김정일 원수 만세했어요. 그리고 김정일 찬양하고 다녔는데 무죄됐습니다. 예, 그 군사법정이 나와가지고 그다음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아 무죄됐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답이다. 우리 그 탄핵 사태 때요. 공산주의 답이라고 외쳤지만 그때 그거 지금 그 고등학생들이 프랭카 들고 다녔지만 그거 수사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지금 국가보고 무력화됐어요. 공안 통치 기구란 뭐냐면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북한 용어인데 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이죠. 여러분 국정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수사권 특히 그 국정원이 그 공산당 잡는 그러니까 대공 수사에 가장 첨예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훈련을 대공 수사기는 해체시켜버렸죠. 지금 2년인가 있으면 경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정원 앞으로 대공 수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 남아있던 보안사령부 해체했죠. 그리고 무슨 기무사 해체하고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 무슨 뭐 이름이 뭐라더라고? 네? 안보지원단인가? 네,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시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평생 간첩 수사하던 요원들을 전부 갖고 흩어버렸습니다. 국군 그 기무사 안에 평생 간첩 수사하던 인력들 전문된 일이죠. 이거 전부 갖고 흩어버렸어요. 이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수라고 누구 석방이 이석기 석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에 반발한다. 이게 지금 그 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족 통일 투쟁.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 다음에 북한도 뭐 예를 들면 보니까 괜찮은 나라더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반대 말고 북한에 대한 우리는 하나다는 의식을 고취하는 이게 지금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실현하고 영구의식 고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통합 그 진보당 걔들 당 코리아 뭡니까 그 연방제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고려 연방제를 고려를 영어로 코리아로 만들었어요. 이 세계 이게 지금 전략전술에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주사파 시절에 배웠던 그거 그대로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주요 정치 목표와 보조 정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정치 목표는 최종 골을 말합니다. 이거는 혁명 후에 들어설 정권. 이걸 그 북한식 용어는 자주적 민주적. 자주적이라고 하면 미국을 몰아낸 걸 말하고요. 민주라 하면 보수 세력을 완전히 그러니까 소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연합한 친북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말합니다. 미국 몰아내고 친북 정권 들어서는 혁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요. 보조 정치 중간 단계를 만듭니다. 민주 연립 정권. 이게 지금 토니전선 개념인데요. 이 민주 연립 정부의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요. 기능이요. 민주 연립 정권이 파쇼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파쇼 정치 체제란요. 두 가지입니다. 파쇼란 공산당에서 파쇼란 뭐냐면 하나의 정치적과 경제적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정치적인 뭐냐면은 반동 관료들. 근데 반동 정치인들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인 관료. 그 다음에 보수 정치인들은 지금 보수 정치인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거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의 예를 들면 단체들은 여기 있는 분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 토대는 누구냐? 재벌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 민주연립정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한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연립정권입니다. 정말 이거 보면 머리빛이 죽빛이 서는데 이게 혁명 바로 전 단계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하나는 정치적으로 누가 하나가 있습니까? 정대협 출신들의 주사파가 있죠. 그 다음에 민노총이 있죠. 그 다음에 분해 기능하는 좌파 시민단체들, 주사파 시민단체들 이 3자가 연합한 연립정부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이 뭘까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해서 결국 그들이 누구 잡았습니까? 대통령 2명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 3명 다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에서 일하던 150명 고위관리를 전부 감옥 보냈습니다. 이게 파쇼 체제, 그러니까 미제에 기상하는 반동 관료로 이게 순천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민주연립정부의 기능에 나와 있어요. 북한이 정식화. 이거 수행한 거예요.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변경이 진행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정권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얘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제가 파쇼 체제는 두 가지, 하나는 정치적이고 반동 관료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했습니까? 경제적 기반. 여러분 재벌 감옥 다 감옥 보냈죠. 이재용 감옥 보내고요. 롯데 거기도 빵에 보내고 다 감옥 보냈잖아요. 왜? 재벌을 우선 해체하려고. 지금 바로 사회주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 재산 다 북한으로 내놓으라면 반발하지요. 그러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여기 있는 중소 사람들 놔두고 우선 재벌급부터 뺐자. 이게 지금 민주연립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키고 재벌을 해체하여 국가 소유권 공개하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됐던 거예요. 이해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한국 보수 세력은 뭐예요? 야당.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여당이죠. 보수 정당. 미국의 우호적인 정치인, 고위관료, 군인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인 대기업들을 말합니다. 이게 파쇼적 정치체제의 개혁입니다. 설명해 줍니다. 이게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시도했던 그 다음에 사회 정치 생활이 민주화라는 건 뭐예요? 혁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공화국 철폐 공안기관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다 진행했죠. 만약에 이재명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공천화된 거죠. 이재명은 이미 2005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성남시장이 됐는데 성남시장 될 때 그 경기 동부연합 김미희랑 그 후보 단일화 해서 김미희가 양보해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시장의 인수위원회를 김미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희 배우는 누구냐? 이석기죠. 그래서 이석기가 이미 뭘 했냐면 그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청소 영향을 악으로 쳤습니다. 청소 영향. 그리고 성남시 산하단체 주사파들이 대거 다 포진시켰어요. 아예 성남을 그 혁명 기지개로 만들었어요. 이재명은 그래서 경기동부와 이석기와 그 다음에 한청년이 연합세력입니다. 지금 이석기가 당장하겠으면 더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점까지 가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정말로 23만 표 차이로 우리가 이깁니다. 혁명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혁명 원에 따르면 우선 통일전선체, 예를 들면 뭐 진보연대가, 그 다음에 정당으로서는 진보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를 얼마나 북한하고 이 좌파들, 주사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을 가지고 연합정부 구성해서 집권해야 되는데 통일전선 만들어서 그거 막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곳곳에서 걔들을 좌절시킨 겁니다. 통합전선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민주연립정부 이 구성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진보정부 인민민주주의 실현하겠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얘들은 진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인민민주를 하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얘들은 용어를 잘 사용해요. 진보적 민주주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통일전선체가 이끄는 진보정당이 집권이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통하거나 혹은 그냥 선거로 가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죠. 이게 저들의 혁명 전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사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정복했는지 제가 이것들이 어떻게 이 전략이 실행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는 내부의 전복전을 취약합니다. 전복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 뒤집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동원하지 않고 내부의 선전선동을 통해서 내부에서 권력을 뒤집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란 뭐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좌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를 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복전에 약해요. 그 다음에 또 대중들의 근시안적인 예를 들면 돈을 푼다면 이거 문재인 정권 내내 돈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지금 집권 내내 40% 여러분 여론 조작하면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지금 그 자유통일당에 서명 받으러 가보면요 30, 40대를 싸늘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명 받으러 길거리 다니고 일반 사람들 만나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30, 40대 저기 싹 넘어가 있어. 왜? 30, 40대 아줌마들한테는 전부 애들 유아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안 키워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애 집에 안 봐도 돼요. 애기 1살 때도 다 유아원에 맡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당도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들어가도 수당 지난번에는 어떻게 선거 앞두고 80만 원씩 다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30, 40대 걔들 싹 돌아섰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저런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내부에서 공략하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뭐냐면 합법투쟁 전술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를 가지고 그 체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합법법을 이용한 투쟁, 합법투쟁 전술. 그래서 공산주의 투쟁은 3가지가 있어요. 합법,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투쟁. 그 다음에 비합법, 아예 법을 어기는 투쟁, 폭력적으로 점거한다 할지,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 그 다음에 뭐 부순다 할지, 이런 건 비합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반합법이 있어요. 적절하게 섞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약합니다. 전복전이란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수단에 의해서 정치체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전복전은 그래서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전위그룹이 형성되고요. 두 번째로 이 전위그룹이 어디로? 전위그룹이란 이 사상적으로 무장된 강력한 집단을 말합니다. 소수지만 사상적으로 무장된 그리고 전략 전술을 갖고 있는 집단, 소수 정예 집단을 말합니다. 이 뭐 공산당이나 혹은 소수 혁명가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이 우선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대중 시위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에요. 시위로, 혁명으로 타도합니다. 이게 전복전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975년도 월남, 자유 월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 월남전에 참여한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때 그냥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유 베트남에 베트콩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주사파 같은. 나중에 보면 거기에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가 간첩이었습니다. 공산화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베트콩들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해가지고 영전, 그러니까 전쟁을 아예 그냥 그 회피하는 사상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요, 무기 가져다가 월맹이가 넘겼습니다. 저기 지금 대통령궁을 그 탱크가 그 짓밟고 들어가는데 저 탱크요, 베트콩이 넘겨주고 월맹은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유 베트남이 무너진 게 전쟁으로 1대1 대결이 무너진 게 전쟁이나 무기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베트콩들의 내부 전복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북한과 전쟁은 진리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랑 예산이 지금 수십 배 차이가, 국력이 지금 수백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치명적으로 이 내부에 침투한 정복 세력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역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역사 뒤집기는요, 어떤 그 내부 전복들을 그러면 정당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과거의 기억을 장악한 자가 현재를 장악한다고. 역사란 인간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실험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인간에 관해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은 한 번뿐인데 어떻게 실험하면 실험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교훈을 얻을까요? 과거의 경험으로서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공동체의 과거의 공통된 경험과 기억이 뭘까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를 조작하면, 역사를 조작한 사람이 현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역사 전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끊임없이 교과서 만들고 교과서를 뒤집기 시도하잖아요. 주사파들 역사 뒤집기 핵심 전략은 6.25 당시 공산당에 대한 만행치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개정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시안에 보면 6.25 남침에 대한 북한군의 남침을 아예 뺐잖아요. 만행을 지우고, 그 다음에 지금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번에 최근에 김광동 박사,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최근에 북한군에 의한 이 기독교인들 그 집단 학살이 밝혀졌지만 그 전까지는 전부 미군 학살만 주장했죠.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를 증오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과 우리는 하나다. 이게 지금 역사 뒤집기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제주 4.3 폭동 미중 봉기로 바꿨잖아요. 아시지만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의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요, 일제히 그 제주도에 있는 10여 개 파출소를 일제히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로당원들이 총 7,000여 점의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기와 그 다음에 화약,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다 이게 무슨 공기입니까? 그냥 민중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전 계획 일제히 사전 습격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대항해서 한 건데 이걸 좀 뒤집었잖아요. 제주 토벌대장을 보세요. 제주 토벌대장이 지금 공덕비에 저렇게 철장을 쳐놨습니다. 제주도에 박진경 대령, 이게 지금 역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진경 그러니까 이 대령이 제주 토벌대 대장인데 그것도 한 달 정도 토벌을 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남로당 보아한테요.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을 저렇게 지금 추모비 만들어놨는, 저걸 지금 쇠창사로 만들어놨다. 전복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위그룹이 형성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전대협 같은 학생운동 속에 전위그룹이 만들어졌죠. 전대협 지하조직 반미청년회 누굽니까? 뭐 예를 들면 그전 충남지사에서 안희정 같은 애. 그 다음에 조통그룹. 제가 있던 그룹이 조통그룹인데 인수경 반복시킨 그룹. 그 다음에 관악자족. 여기 뭐냐면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주체 혁명론을 따른 그 누굽니까 그 금융위원장 그 금융감독원장인가요? 거기에 했다가 그 낭만 친구 있죠. 서울대 출신. 참여연대 만든 친구. 이름 뭘까요? 김건대. 예? 예. 걔가 지금 저 관악자족 출신. 자민통 그룹은 그 지금 임종석이 있는 다 주사파 내부군. 이때 지금 다 지하 조직들 전부 뭡니까? 이 핵심들이 형성됐습니다. 전위그룹.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침투했습니까?
교육계는 정교조로 들어가고, 법조계는 민법과 민변과 우리법 연구에 들어가고, 언론계는 언론노조 민원연구 들어가고, 교회는 민중교회 노동교회로 들어가고, 기독교 환경단체 이런 게 들어갔죠.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경실련, 그 다음에 연구단체, 그 다음에 교수는요 민교협, 민주화 교수협의회, 김상만인가요? 그 교육부총리하는 걔가 민교 출신. 이렇게 각계각층이 들어갔습니다. 전위구의 형성에 각계각층이 들어갔죠. 정치권 때는 얘들이 들어갔죠. 정치권은 워낙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너무 많잖아요. 이게 김일성 충성 서약서 보시죠. 이 임종석 저 그룹이 했던 겁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공주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 이거는 이제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지도부를 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조선노동당 산하,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멸사 헌신하겠습니다. 이 지금 자민통, 강령 규약, 그 다음에 충성 맹세문이 나온 겁니다. 수사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얘들이 지금 다 청와대 들어가 있었잖아. 신동호는 우리 삐딱한 연설들 다 저게 전대 문화국장 출신입니다. 시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죠. 대규모 시위 어떻게 해요? 2002년 미선이 효선이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뭘 했습니까? 사실 아시지만 평택 거기에 가보면 예를 들면 커브길에서 장갑차 안에서는 다이가 시야가 제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여성 2명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살해를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친 거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죠. 거기에 맞게 지금 미군은 일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배상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중앙미군 모란에 잡혔죠. 그리고 저기 여중생들 누가 동원했습니까? 정교주에 침투한 교사들이. 그리고 대중투쟁을 광화문 광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후보였던 유해창 씨가 광화문 광장에 끌려나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통령 선거 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김대중 됐죠. 노무현인가요? 노무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네, 노무현 대통령 됐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전복 세력은 주한미군에 대한 계획적 만행으로 보세요. 쇼트트랙 금메달을 훔쳐가고 미선이 효선이 탱크로 죽이고 통일을 길목마다 해방하는 우리 민족의 양키더라. 이게 지금 미선이 효선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기에 전위 세력이 형성되고 그 전위 세력이 각계에 침투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가지고 대중들을 동원해서 거짓 선전 대중들을 동원해서 시위로 고양시키는 이게 지금 전략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시지만 한미 FTA는 그 뒤에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TA 때문에 1년에 한 270억 불 이상 미국이 손해본다고 난립니다. 역조 해소하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지만. 그런데 이게 미국 소고기 협상 그것도 한 걸 가지고 우리 그때 과학자라는 이상한 놈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민족들은 무슨 뭡니까? 광우병에 안 좋은 인자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이 쉽게 우리가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조작이었죠. 광우병 아무 상관없는 소가 가다 쓰러지는 거를 MBC에서 PD 수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뇌송송 구멍 다 아이들은 뭘 했습니까? 나 죽기 싫어해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지금 이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저 거짓으로 이명박 정부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벌어진 거 아닙니다. 뭐가요? 주사파 전위 세력이 각계 침투해서 대중들을 동원해서 거짓으로 선전해서 어디로 시비로 끌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 밑에 이 아줌마들 있는 거는요. 저기 지금 이 한살림 그다음에 둘에 해가지고 생활협동조합 있잖아요. 얘들은 무슨 뭐 유기농 먹거리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많이 씁니다. 얘 1년에 몇천 원씩 조칙합니다. 그 돈 전부 좌파들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얘들이 주민들 선동해서 아파트 단지 위에 저렇게 붙이고요. 지금 이 광우병 사태 나왔잖아요. 이게 2008년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세월호 사태가 터졌어요. 이것도 아시지만 우리 안산에 있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혔죠. 물론 관리감독 책임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그동안 8번이나 수사했지만 가장 뭐예요? 그 배를 운행하는데 배가 그러니까 그 복원력을 가지려면 아래 평행수를 채워야 물을 채워야 배가 파도에 기웃덩거려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 짐을 많이 실으려고 그 뭡니까 세월호 거기 그 운행사가 물을 다 빼버리고 어떻게 위에다가 짐을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살 깊은 곳에서 배가 기웃뚱하니까 이게 복원력이 화랑딱 넘어졌거든요. 네? 울돌목인가요? 이게 지금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그 뭡니까 그 선원들이 자기들 살려고 먼저 나왔잖아요. 정규직도 아니었고 원래 선원이나 선장은 맨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선원들이 방송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탈출 시기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해경 멀쩡하게 들어가서 구조 잘했는데 지금 감옥 몇 명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벌어지자마자 사실은 그러면 그 세월호 그 유병헌이나 그것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책임 물어야 되는데 곧바로 7시간 동안 마침내 본인이 부리고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 애는 죽어갔는데 저렇게 이 서전선동 기가 막히잖아요. 애들은 저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니는 7시간 동안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간 남자랑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롯데호텔에서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다 그랬습니까? 무당 구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형 수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뒤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형 무슨 약품이 들어갔냐 해가지고. 그리고요. 애들 죽어가는데 머리 만진다고 2시간 있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부통령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몹쓸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아이들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외간 남자랑 연애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당 굿하고 성형 수술하고 이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닙니다. 혁명 전술로 무장된 핵심 세력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기획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권위를 상실해버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6년도 1년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아시지만 패권이 지금 아니잖아요. 최순실은 패권이 쓸 줄을 모른다던데. 그리고 그 패권이는 무슨 지금 현재 제 아이패드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받아 쓰는 것만 있고 무슨 여기서 문서를 만들고 조작하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명의도 아니고. 그런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림도 사진도.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최순실을 악마에서 조그만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뇌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이 국가 권력 이용해서 자기 딸 정유라 알고 보니까 그 뭡니까 아시아 그 경마대회 가서 우승했더만요. 그래서 특례 입학 가능한 데였어요. 조국 딸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 딸 강제로 이대에 보내고 그래서 이대 교수 몇 명 구속됐잖아요. 그래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K 미르 재단인가를 만들어서 재벌 협박해서 돈 갈취해가지고 만들어서 뭐라 그랬더니 그 미르 재단에 자기 대통령 위에 노후 자금을 쓰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 돈 하나도 안 써서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또 거기 재단 이사장을 자기 다니던 마사지 숍의 사장을 앉혔다고. 근데 마사지 숍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멀쩡한 서울대 나온 서울대 박사예요. 체육 관련 전문가예요. 자기는 마사지 샵 한 번도 가본 적 없대요. 근데 저렇게 선전선동해서 결국은 완전히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죠. 다 거짓.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지금 민노총이 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뭐로 바꿨습니까?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결성하고 이걸 만들고 광화문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동원했습니다. 참여연대 좌파 시민단체는 시위 기획 및 선전을 담당했고 참여연대는 이런 데는 기획하고 그 다음에 좌파 교수 학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분위기를 만들고 민노총은 노동자 동원하고 정교조는 교사와 중고생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문학에는 민중 가수가 선동 그림들을 만들어서 퍼포먼스 했죠. 광화문 광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동원해서 탄핵. 국회를 협박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세력 불태우겠다고 했죠. 그래서 언론 시위와 광화문 광장의 시위 때문에 국회가 아주 그냥 당시에 보수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었죠 당시도. 걔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회반에 나가서 결국 김무성 그룹 일당들이 나가서 탄핵에 동조했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래서 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해요. 소수 판결 없애고 8명 공동명령으로 다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복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통령 선거에 5월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이 들어섰죠. 이게 전복전.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이유가 이 전복전이 그러면 쟤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그래도 기반을 갖고 있는 보수 정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박 대통령 후광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연전연승에 당에 대한 장악력도 뛰어났어요. 자기가 다 훔쳐준 사람. 그럼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은 최적국. 왜냐하면 보수 세력 내부에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고 그리고 박근혜 수사에서 감옥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긴 했지만 아직 마음에 동의 못하는 사람만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생각에서 주사파가 더 이상 장악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찍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저도 사실은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윤석열 한 건 주사파가 찍고 나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그만큼 보수의 뿌리가 없는 이 상황. 만일 저들이 이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복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민노총은 당시에 67만 nhân 거였는데 지금 120만입니다. 그 다음에 회비 5만에서 10만원씩 냅니다. 120만이면 얼마까요? 1200원인가요? 한 달에. 그것도 자동으로 계좌에 꽂힙니다. 돈 있죠. 120만 조직 있죠. 그 다음에 언론 장악해 있죠. 지금 현재 KBS, MBC, SBS, 그 다음에 YTN까지 전부 다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전기관 장악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만약 다시 탄핵,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질 거다.
윤석열은 그동안 공격해도 애들 때리면 맷집이 강했으니까 윤석열을 공격 안 하고 누구를? 김건희였었죠. 지금 계속 김건희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직접 공격 안 하고 최순실 통해서 박근혜 공격했듯이 김건희가 한 것도 그다음에 기독교하고 떼놓으려면 기독교인들은 저 법산이 뭐 무슨 무당들 싫어하잖아. 지금 건진 법사라는 친구가 지금 박근혜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기독교인들도 아이고 저 그런 식으로 거짓 선동 이들이 탄핵에 다시 나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강연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연은 제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지금 전복전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들은 이번에 예기치 않게 대통령 선거 내가 볼 때는 쟤들은 진다고 생각 안 해요. 예기치 않게 졌지만 저들은 이제 다시 전복에 나갈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천만 조지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보수파이지만요. 광화문 세력 말고는 없습니다. 광화문 세력의 힘이 면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이 우리들부터 이 대한민국 살리는 게 낫겠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있습니다. 예.